네, 고금리의 공포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반발 심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약세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10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요 헤르메스 하창원 본부장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참 평정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이렇게 어렵게 된 시장인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주도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일단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죠, 미국 쪽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또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임시 예산안에 관련된 뭐 부분들이 잘 해결되는지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CPI 발표라든지 또 최근에 또 연준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뭐 패드워치에서 너무 낮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지표 발표가 금리 인상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여러 가지 셀 매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 잔고가 지금 이제 조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여파들이 조금은 더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순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지표 이후가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저랑 비슷하게 하고 계시다면은 그 이후에서의 좀 밴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 CPI 발표가 또 목요일에 있는데 그러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봐야죠. 네, 그거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여파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는 지금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이 포트폴리오나 이제 매수의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자산을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잃지 않고 꾸준히 버는 게 가장 빠르게 돈을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투자 전략은 지금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우선 시간외에서 수급 들어온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오늘도 시간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연내 의료용 보행 보조 로봇이죠. 보핏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 또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요. 먼저 이렌시스가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한국은행이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CBDC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활용성 테스트를 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 모멘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주의 흐름 굉장히 강했습니다. KCT 9.87% 오른 모습이고요. 한네트가 5.64% 상승, 로지시스도 5.11%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NTT 도코모와 손을 잡고 세계 첫 GPU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NTT 도코모가 2대 주주인 점이 부각되면서 알서포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요. 이 탄력도를 이어가면서 6.88% 오르면서 시간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또 시간외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네, KCT를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거의 안 들고 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신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뭐 CBDC 관련된 이슈가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전거래일도 굉장히 강했지만 끝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음봉 마감을 했고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많게는 뭐 20% 이상 하락이 나온 섹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 미국장이 그렇게 막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상승 종목 수가 조금은 더 제한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럴 때는 또 이제 시간에 수급이 쏠리거나 최근에 이슈가 있는 쪽으로의 테마성 장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방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한국은행이 이제 CBDC 관련된 실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관련된 계획들이 이제 뭐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 간으로 먼저 발표를 했지만 추후에는 이제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이제 관련주로 엮이는 뭐 로지스티스, KCT, KCS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급등락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엄청나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서 강력하게 일단은 관련된 종목군들 대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장 초반에서는 일단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트레이딩을 이제 따라서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좀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시간에서는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시간에서 상한가가 들어가서 해당 종목의 가격이 3,450원 라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틀 전에 고가 라인 부분보다는 좀 안 되고 전거래 고가 부분 거의 근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 소화를 근데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별로 없이 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고점을 뚫는 테스트 정도는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줬을 때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3,750원 라인 도달하면 일단 전량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최소 수익을 좀 해주시면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이 종가 근처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좀 급등락이 심했었던 종목군들 보면 오히려 상승 전 가격대까지 빠지고 그 이상 더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 자체를 깨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좀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현금화를 해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CT 신규 매수 접근이 아닌 기보유자들의 트레이딩 가격 전략 확인을 했습니다. 목표가 3,750원 그리고 손절가 3,100원. 지금은 지키는 전략을 구사할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저희 KCT 확인해봤습니다. 자, 증시를 끌어내린 것은 지금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720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사실 9억 원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반락 전환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 개인이 또 코스닥에서는 1,800억 원 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담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로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슈퍼사이클 훈풍에다가 3분기 실적도 호조가 기대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카타르 LNG선 40척을 수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조선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11거래일째 외국인이 사들이는 모양새고요. 삼성중공업도 2거래일째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유값이 오르면서 밀크와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빙그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거래일째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또 5성급 호텔에 6커가 몰리면서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죠. 롯데관광개발도 5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HBM 찐수혜주로 꼽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 여전합니다. 2거래일째 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SK디스커버리 기관이 무려 91거래일째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저히 저평가가 됐다는 솔로엠도 보시면 9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고요. 농심과 삼양식품 이 가격 인상에 대해 모멘텀을 받으면서 6거래일째 각각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현대차도 볼 텐데요. 2거래일째 기관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3분기에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HD 한국조선해양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가파르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좀 이번 실적 시즌에는 특히나 이제 실적이 좀 잘 찍히는 산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조선이 뭐 무조건 엄청 좋다 뭐 이러기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좀 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되면 속도 부분에서 이슈가 생기고 네. 아예 입항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배를 새롭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 배를 인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헤비테일 산업이라고 네. 불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주를 받은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이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실적에 턴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조선 업체들이 좀 실적에 대한 턴 기대감으로 일단 한번 올랐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때 사실 그 떨어지기 전 가격도 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조금 증시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럴 때 조금 더 이제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라인에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 사무중공업이 이런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수주를 잘 받았고 네. 이미 수주 목표치를 200%가 넘게 달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런 실적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종목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업에 대한 이런 호황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조선주들 좀 더 눌렸을 때 시장이 좀 좋지 않으니까 네. 조금 더 가격의 밴드를 잡으신 다음에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수주 소식들 지금 나올 부분들이 있을까요? 워낙에 모멘텀을 또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일단 하반기 모잠비크, 카타르 뭐 대규모 수주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 회사기구에서 이제 이런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규제를 네. 했기 때문에 노후 선박들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대규모 수주가 꼭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한동안의 이런 평균 수주량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조선업에서 또 단점은 있죠. 뭐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계속적인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네.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시장 자체가 약간의 변동성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눌릴 때도 뭐 거래량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쭉쭉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93,000원에서 97,000원 라인으로 한 번에 또 재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일단은 여기에서 접근하시는 물량은 이제 13만 원 라인까지는 보셨을 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1차 목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조선업을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신다 한다면 당연히 홀딩 전략으로 가셔야겠죠. 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7,000원인데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도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은 손절이 아니라 저는 조선업은 더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오늘장 공략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가져다 주셨을까요? 네, 저는 유신을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이번 달에 아마 사우디나 뭐 UAE 관련된 이슈가 분명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심심해서 거기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업계 재계 회장들이 대거 또 이제 방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명 관련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는 좀 부각이 될 거고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건설업체라든지 인프라 업체들, 뭐 감리 회사들, 뭐 이런 쪽 회사들은 충분히 좀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최근에 정말 오랜 기간 좀 쉬어주다가 사우디 관련된 이제 왕세자 방한 이슈 이후에 한 거의 반년 이상 쉬다가 최근에 좀 거래량 동반한 급등들이 나오면서 좀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쯤에는 이제 9월 19일이죠. 요때는 상한가를 한번 또 기록을 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는데 이게 거래량 없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해당 종목 유통 주식 수도 별로 많지 않고 또 이제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뭐 작년 반기, 분기 보더라도 성장폭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실적 대비했을 때 시총도 상당히 좀 쌉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충분히 좀 부각이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지수가 또 몇 거래 굉장히 많이 빠지고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다시 그러니까요.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서의 거래량 동반한 두 번의 물량 소화가 있었고 또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21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트라이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지금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신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41,500원부터 43,500원까지 좀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53,000원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장에서 정말 주목되기 시작을 한다면 뭐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좀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5,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해당 종목이 좀 원래는 꼬리가 좀 잘 달리는 종목이긴 합니다. 유통 주식수가 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이게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 절반 정도 꼭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그 네. 다음 일정에서 이제 전량 좀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시된 가격 라인들 좀 지키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유신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했고요.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는 KCT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유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